자, 페이지 46페이지 4-1번 제시문 가는요 평균 값 정리고 제시문 나는 뭐 무슨 적분이에요? 부분 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 제시문 다는요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그거 샌드위치 정리 극한 나오면 뭐 거의 뭐 그 다음 제시문 라는 뭐예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 아시죠? 그지? 그 내용입니다. 자, 이때 4-1번부터 볼게요. fx가 루트에 1 플러스 x로 주어져 있어. 이때 뭐를 적용하라고?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여 이거를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요. 부등식 1 플러스 x 그 다음 1 플러스 2분의 x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요. 너희들 평균값 정리하면 항상 머릿속에 뭐 떠올리라고 했죠? 어떤 함수 어떤 함수에 대한 어떤 구간이냐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적어도 함수는 줬죠. 함수를 줬잖아. 이렇게 어떤 함수인지는 줬죠. 줬잖아요. 그러면 요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에서 이 함수 기준으로 어떤 구간에 관한 식으로 어떤 구간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인지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 어떤 구간의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해봐. 해봐요.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분수식이야. 분수식 만들어 보라고. 이거 변형해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함수는 나와 있고. 그럼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나를 보지 말고 지금 하라고 저거를 생각을 하라고 할 때 좀 생각을 하란 말이야. 거꾸로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결론에서 저걸 유추해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fx잖아. 일단 델타 y 나와야겠죠. 델타 y가 나와야겠죠. 근데 당장 딱 보니까 여기가 이 친구가 fx잖아요. 이게 fx잖아요. 문제에서 준 대로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란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빼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빼는 걸까요? 누구를 빼야 될까요? 이거겠죠? 그지? 이거겠죠? 델타 y가 만들어지려면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은 이게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일단 요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요게 바로 델타 y가 된다고. 델타 y 그러면 얘는 사실은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즉 이건 뭐예요? f의 얼마? 0. 그래 이게 델타 y야. 그러면 분모는 당연히 뭐로?
x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런데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x예요? 음수인 x죠. 그지? 그러니까 x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결론을 보여주면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거꾸로 찾는 거라고. 어떤 구간? 자, 일단 구간부터 얘기해 봅시다. 요 함수에 대해서 어떤 구간이라고요? 구간을 x 구간 기준으로 0과 x 다음이 0이니까 x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지? 즉 x, fx 요 점과 그 다음에 0, f0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알았지? 그때 뺄 때요. 당연히 한 방향으로 빼면 되니까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f'C요. 이 함수 기준으로 미분계수, 어느 지점 C에서의 미분계수로 고쳐질 수 있고요. 그때 그 C는 어느 구간 사이에 존재할까요? x 그리고 0 사이에 존재하는데 x 자체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식으로 고쳐볼게요. 얘를 식으로 그대로 고쳐보면 x분의 루트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되겠죠. 얘가 f의 0은 1이니까 요게 자 이것도 식으로 고쳐볼까? C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f'x가 뭐가 되죠? 2루트 1 플러스 x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이거 대입을 해주면 2 루트 1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죠. 알겠지? 그런데 요거 저 친구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죠. c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1 플러스 c는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각 변에 1을 더하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도 마찬가지 0과 1 사이가 되고요. 여기에 2배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건데 요거에 역수가 취해지면 2분의 1보다 크게 되겠죠. 알았지? 따라서 이 값이 f'C고요. 이 값이 곧 평균 변화율로 따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있잖아요. 구간은 물론 우리가 결론에서 구간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죠. 결론을 역수론 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써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 생각할 때 구간 찾아내려고 일부러 거꾸로 온 거고 실제로 쓸 때에는 이 구간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을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식이 성립이 되는데 요 미분계수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 식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서 즉 x분의 루트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보다 큰데 양변에 x를 곱하면 근데 x가 음수잖아요. x가 음수여서 부동호 방향이 변하겠죠. 이렇게 변하고요. 다시 1을 양변에 더해주면 이렇게 알겠죠? 됐지?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딱 나오도록 이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자, 다 했지? 그 다음 4-2번으로 갑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즉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자, 이때 fx가 모든 구간 내에 있는 x에 대하여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라고 해요. 이때
A-C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이퀄 FC분의 F'C 인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라고 했거든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 감은 오냐? 자,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떤 이 평균값 정리나 사이값 정리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야? 일단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뭘 찾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해가 구간 내에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게 원래 본래 용도라고. 그런데 그 용도를 통해서 이렇게 미분계수의 범위를 찾아내서 x가 포함된 식의 범위를 부등식을 끌어낼 수도 있고요. 알았죠? 그런데 원래 목적은 어떤 방정식의 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왜 우리 사이값 정리할 때 그랬잖아요. 사이값 정리할 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상수 k가 나오면요. 상수 k가 나오고 왼쪽에 있는 함수식을 이렇게 x에 관한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간이 이렇게 A, B 구간으로 정해지면 어떤 사실을 보여야 이 방정식의 답이 이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니? F의 A와 F의 B 사이에 구간 양끝값, 함수값 둘 사이에 K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의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fx equal 어떤 왼쪽으로 다 몰고요. 왼쪽으로 x에 관한식 다 몰면 오른쪽에 0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이걸 0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사이값이 돼야 되니까 얘가 사이값이 되도록 확인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f의 a 곱하기 f의 b가 뭐라는 거? 음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죠. 알겠지?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사이값 정리예요. 그런데 평균값 정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느냐?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왼쪽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상수값이 나와. 알겠지? 아니, 어떤 상수값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상수값이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알겠죠?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값이 상수값이고, 그러면 요 왼쪽에 x에 관한 식은 어떤 방정식이 돼야 되냐 하면 f'x. 그러니까 여기 평균 변화율이 적용되는 이 함수의 도함수의 함수값, 즉 미분계수값이 k이게 하는 어떤 x 지점을 찾는 방정식의 답이 되는 거야. 요 답을 x를 c라고 하면 그놈의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에? 졸지 마. 조는 사람 많네. 졸지 마. 자, 그 다음. 근데요, 이 평균값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얘도요. 니도 지금 눈이 티미티미하네. 졸지 마. 오늘 뭐 폭탄 맞았어, 다. 자, 이때 이 값이 특히 0이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함수값, 즉 미분계수의 값이
0이게 하는 x 지점 이걸 C라고 한다면 그 C가 구간 A, B 사이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F의 B와 F의 A 구간 양끝값의 함수값이 같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A, FA의 높이와 B, FB의 높이가 같다면 요 사이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려지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이걸 특별히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상황으로 무슨 정리라고도 불러요? 롤의 정리라고 부르죠. 알지? 롤의 정리. 봐봐요. 결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equal 0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x가 포함된 방정식의 답이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에서 잘 보시고 요거 왼쪽에 있는 이 식에 있어서의 함수값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수값의 직접적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사이값 정리로 접근을 하시고 알았죠? 그런데 equal 0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함수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식의 적분 이 식의 적분함수 이거의 적분함수죠. 사실은 적분함수 fx의 정보가 주어지면 적분함수의 함수값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면 그거는 뭐라고?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지? 네. 잘 알아들었지? 진짜지? 4-2번 풀어봐. equal 0으로 만드세요. equal 0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x에 관한 함수식을 꼭 f'x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f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이거 h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안 그래요? 자, 일단 뭐부터 하냐? 거기 그 식 있잖아요. 이 식에서 미지수가 누구야? C죠. C 자리에 X가 있었는데 그 X의 특정한 지점에 답이 C인 거야. 알았죠?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얘를 X에 관한 방정식으로 일단 만들어 봐봐. 방정식을 만들어야 뭐 그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누구의 뭐 도함수인지 아니면 원함수로 해석을 할지 사이값 정리로 할지 평균값 정리로 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죠? 특히 equal 0의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equal 0의 형태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꼬라지로 고쳐봐. C 대신에 X 집어넣고 equal 0의 형태로 고쳐봐. 빨리 해봐. 일단 해봐. 비타민 먹고 자고 있네 진짜.
혹시 보여요? 해봤어? 뭐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이퀄 0의 형태로 고친다는 거는 이렇게 다항 방정식의 형태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요 분모 3개를 곱한 거를 양변에 곱해주거나 아니면 좌변을 통분해서 분모를 이쪽에 곱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죠? 됐지? 네. 어쨌든 이퀄 0의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여기까지 올 거 아닙니까? 맞죠? 다항식의 형태로. 다항식의 형태로 만든다면 여기까지 오겠죠? 됐지? 자, 이제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주고자 했던 정보가 이거 왼쪽에 있는 이 식에다가 A를 대입하거나 B를 대입한 구간 양끝값의 함수값,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이거의 적분함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한 걸까요? 왼쪽에 있는 이 함수 여기 fx가 있으니까 fx 이름 못 쓰겠고 얘를 그러면 원함수로 보고 생각을 할까? hx라고 볼까? 아니면 h'x라고 볼까?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이 누군가의 도함수로 보겠다는 거는 평균값 정리 또는 롤의 여기 이퀄 0이니까 롤의 정리를 쓰겠다는 거고 네? 어떤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그래 미분한 걸로 가야지 안 그래요? 야 이거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려봐 그럼 적분함수는 누구겠니? 이게 누군가의 미분한 함수라고 치면 얘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리면 누구겠니? 그래 이거잖아. 혜림이 저 뭐야 수면만 자더니 또 뿌얘진 거 아니야? 이거죠? 안 그래요? 이거니까 봐봐요. 따라서 요거의 적분함수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준 거예요. 구간 왼쪽 끝값이 얼마예요? 0이죠. 구간 오른쪽 끝값은 얼마입니까? 또 0이죠. 여기다 A 넣어도 0이고 B 넣어도 0이죠. 따라서 A와 HA 값과 HB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 변화율을 만든다고 치면 B-A분의 HB-HA가 0인 거죠. 그래서 평균 값 정리 아니면 롤의 정리겠죠. 롤의 정리. H' C equal 0인 이거죠. 자, 그래서 HX를 이렇게 서술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실제 서술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서술하냐 하면 이렇게요. HX를 X-A, X-B, fx라 하고 이거라고 하고 구간 A, B에 대하여 롤의 정리를 적용하면 HA 값이 HB 값이 둘 다 0이어서 롤의 정리를 적용하면 H'X equal 0인 X를 C라고 할 때 그 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까지 딱 쓰면 되잖아요. 알겠죠? 인상을 왜 그렇게 써? 응?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거를 x equal c라고 하면 h' c equal 0인 거죠. 근데
H'C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까 이 식에다가 C를 대입한 거니까 C-B 곱하기 FC 플러스 C-A 곱하기 FC 플러스 C-A C-B 곱하기 F'C 이퀄 0이고요. 이때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이항 하면 뭐가 돼요? 이 두 개를 이항하면 B-C FC 플러스 그 다음에 A-C FC 이퀄 얘는 A-C 이거 두 개는 어차피 마마니까 뿔뿔 만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전혀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되죠? 양변을 A-C 곱하기 B-C 곱하기 FC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C분의 1 더하기 여기는 뭐예요? B-C분의 1 더하기 이퀄 요게 사라지고 FC분의 F'C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알았지? 아 오늘 뭐 다 진짜 뭐 약 먹고 왔어? 다?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이래 많이 좋냐? 신기하네. 이게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방정식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덤비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고. 안 그래요? 네. 알겠죠? 결국은 제 신문의 평균값 정리가 나왔으니까 그 상태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퀄 0의 형태로 만들어서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이게 떠오릅니다. 안 그러면 이거 생각을 못해요. 알았지? 응? 아니 상관이 없는 게요. 이거를 적분한다기보다는 원래는 이런 함수를 기준으로 미분했다고 하는 거야. 이런 함수를 기준으로 미분했다가 중요한 거지 얘를 적분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 예? 알겠죠? 얘가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얘가 먼저 있었는데 이 친구의 구간 양끝값의 함수값이 같아서 F'X 이퀄 0인 C가 존재하는 거라고. 누가 먼저냐면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굳이 붙일 이유가 전혀 없죠. 안 그래요? 됐지? 자, 그 다음 4-3번으로 갈 거예요. 이거 정리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자, 4-3번을 하기 전에 너희들 부분적분을 연쇄적으로 여러 번 하는 그거 배운 적 있죠? 어제 안 배웠어? 부분적분을 도표적분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거? 진짜 처음 봐? 처음 들어?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야, 너 같이 배운 거 아니야?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우고 그랬어? 성형쌤 빼고 다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분을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분을 한 거에 또 부분적분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 부호 처리를 잘못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네들을 실수하지 않고
원리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봐봐요. 자, 지금 부분적분 해야 되는 대상은 이거예요. px 곱하기 qx dx인데 얘는 앞으로 계속 미분을 할 거고요. 얘는 계속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았죠? 이때 한 번 미분한 상태는 위에다가 1, 2, 3, 4 붙일 거고요. 적분은 밑에 여기다가 1, 2, 3, 4 붙일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예? 그러면 처음에 미분할래는 인테그랄 밖에서 일단 그대로죠. 근데 적분할 친구는 어때요? 항상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적분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적분해요. 한 번 적분했죠.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안에서는요. 미분의 횟수와 적분의 횟수가 똑같아지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딱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px 곱하기 qx를 일단 쓰시고 미분할래를 먼저 한번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적분할 친구도 미리 한번 적분을 해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곱하는 거는 인테그랄 밖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마무리한다고 치면 부호를요. 여기서부터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 부호 쓸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딱 인테그랄 안에서 이거 한 번 미분 한 번 적분으로 마무리하겠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긋고 여기 이렇게 마무리한 모양이 바로 얘입니다. 알았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또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뭐 되겠어요?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면 얘는 그대로 아직 한 번 미분한 채로 있고요. 얘가 대신에 두 번 적분해야 되죠. 두 번. 두 번 적분한 거가 곱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 원래 부분 적분의 중간에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만나서 플러스. 그래서 교차 부호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P 두 번 미분 두 번 적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도표 적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고 니도 한 번 더 적분했을 때 요까지 딱 요렇게 사선으로 두 개 계산한 게 요까지고요. 그 다음 요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치면 앞에 플러스에 이거는 요렇게 평행하게 같은 미분 횟수와 같은 적분 횟수는 인테그랄 안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적분법을 이용을 해서 저기를 구해보세요. 4-3번 구해봐.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전혀. 이게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된 데도 있어요. 아, 있죠? 어. 안 배웠는데. 아니,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된 교과서도 있어요. 연구과제 뭐 이래가지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그 좋은 질문인데 이게 몇 번에서 멈추느냐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른데 적어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쪽이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면 미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상수가 나오고 0이 나오죠. 그지? 상수가 나오면 마무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상수가 여기가 만약에 상수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어차피 0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도 곱하면 의미가 없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0이 나오면 항상 끝이니까 이쪽은 어차피 인테그랄 안에서도 0이 돼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뒤에 꼬랑지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마무리 끝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특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상수가 나오고 그러면 전부 다
한쪽이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다항함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줄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요. 인테그랄 뭐 x 제곱 마이너스 x sin x 제일 간단한 걸 한번 가봅시다. dx 이런 거요. 이거 부정적분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2x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sin x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한 번 더 적분할 수 있죠. 한 번 더 적분하면 sin은 뭐요?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다시 코사인 x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어차피 이쪽이 0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인테그랄 안에서 값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 좋아지는 게 이쪽이 다항함수면 참 좋아지는 게 얘가 인테그랄 안에서 계산할 게 없어요. 전부 부정적분으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곱하기 sin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코사인 x. 자, 이게 바로 부정적분 함수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0에서부터 파이까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통째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정적분 해버리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예. 알았지? 이게 다항함수면 정말 좋고요.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 또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언제 멈추느냐 하면 특히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있을 때요. 순환 구조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더하기 해서 나누고 하는 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멈추고요. 알겠지? 순환 구조일 때 왼쪽에 나왔던 게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또 멈추고요. 예? 아니면 문제의 조건 보시면 딱 이 문제는 풀어보면 어디서 멈출지 보여요. 해봐봐. 해봐봐. 이 문제 해봐. 해보면 여기서 멈춰야겠다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다항함수죠. 2차 함수고 얘는 적분할래고 얘는 앞으로 미분할래고 얘는 적분할래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면 미분할 친구가 왼쪽에 이렇게 쓰면 되죠. 2파이 x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할 친구는 f2'x. 안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미분할 애를 미분을 몇 번 해봅니다. 2파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0이겠죠. 그 다음 얘는요 적분을 한 번 하면 오히려 f'x가 되죠. 두 번 하면 fx죠. 더 할 필요 있을까요? 더
더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조건을 봐. P적분 함수에 누가 오면 돼요? fx 오면 되죠. 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 마무리 짓는 다음에 어디서 마무리 지어야겠어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죠.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밑에까지. 안 그래요? 이해됐어?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 곱하기 fx dx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활용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죠. 뿔, 마, 뿔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 놈씩 조내. 진짜 오늘 오늘 단체로 뭐 가스 마시고 왔나. 자, 이거 봐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2파이 x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에 f 프라임 x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2파이 마이너스 2x 곱하기에 fx. 자, 이까지는 인테그랄 밖이에요. 사선으로 곱해지는 것들은 인테그랄 밖이야. 그러면 인테그랄 밖에서는 정적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정적분 함수에서 위 끝 아래 끝 넣어서 빼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일단 플러스에 인테그랄 안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fx의 dx. 근데 구간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정리된다고. 알겠죠? 네. 이거는요, 뭐 특별한 적분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법입니다. 정리법. 알았죠? 정리하는 방법. 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식에 x 이퀄 2파이를 먼저 대입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 여기다가 2파이 대입하면 f의 2파이가 0이에요. 어차피 0입니다. 0 빼기 0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x에 0을 대입하잖아요. x에 0을 대입하면 요 앞에 게 또 0이고 요 뒤에는 f의 0이 0이에요. f의 0이 또 0이어서 봐봐. 여기 대입해봐. 여기 대입하면 이게 어떤 다항함수인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친구 때문에 파이 넣어도 0이고 사인 x 때문에 0 넣어도 0이고 파이 넣어도 0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0입니다. 뭐야? 앞에 거 다 0이네? 이 다 0이 다 0. 그러면 누가 남아요? 요것만 딸랑 남는데 요건 앞으로 빼고요. 답은 얼마겠어요? 6.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알겠죠? 이렇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면. 안 그러면 이거를 적분 한 번, 부분 적분 한 번 한 거에 또 부분 적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부호도 헷갈리고 막 계산 꼬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고. 알았지? 자, 그 다음 다시 4번으로 갑니다. 다시 4번. 수열 AN이요. 모든 자연수 N인데 모든 항이 다양수예요. 양수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의 극한값은 0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를 구하라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루트에 n분의 k 하고 더하기 a의 n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a의 n이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식을 직접적으로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겠니? 그건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극한이야. 뭐라고? 이것도 극한이야. 얘도 어차피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의 뭐를 구해주자? 범위를 구해서 이 식보다 큰 놈과 이 식보다 작은 놈으로 찾아서 작은 친구의 극한값과 큰 친구의 극한값이 같아지면 중간에 끼어있는 애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겠니? 얘보다 작은데 극한값 이 정적분으로 아주 예쁘게 바뀔 만한 친구를 찾아. 알았지? 그 다음 얘보다 좀 큰데 그래도 예쁘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요. 이해됐어요? 대답을 해. 유찬 이해 안 돼? 범위로 풀 거란 말이야. 범위로. 중간에 짜부 시킬 거라고 이거. 그러면 일단 봐봐요. 야, 이 식이 n개 k가 1부터 n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찾아야 돼요. 적어도 작은 쪽은 찾겠죠. 얘보다 작은 거는 누구 하면 돼? 얘보다 작으면 되잖아. 얘보다 누구 하면 돼요? 야, 여기서 그 와중에 AN 누구야? AN AN 말이 돼. 그 K가 없어지면 안 되지. K. 이거는 확실히 알겠죠? 야, 그러면 답 찾으라면 나 반쪽이라도 답은 찾겠다. 생각해봐라. 여기에다가 시그마 1항부터 K까지 K가 1부터 N까지 더해지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시그마 K 쿨 1부터 N까지 더해도 각 항이 어차피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동호 방향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어이? 그런 다음에 양변에 n분의 1을 곱해도 당근 부동호 방향 안 깨지겠죠. 똑같이 n분의 1 나눴으니까 곱했으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이 부등식은 등식으로 바뀌죠. 극한 상태에서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야, 봐라. 이쪽은 아직까지 해결 못 하겠지만 이쪽은 잘 몰라도 답은 찍어 맞추겠다. 요거 계산한 값이 이거랑 같겠죠. 안 그래요? 자, 이거 계산 미리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얘를 뭐로 고치자? 뭐라고 생각을 하자? K번째 X 좌표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K번째 X 좌표 라고 했을 때 1부터 n까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K번째 X 좌표가 몇 등분 된 거야? 어떤 구간을 1번부터 n번까지니까 n 등분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x 좌표는요, 사실상 요거랑 같아요. 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하는 지점이랑 같아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요 K에다가 0 대입한 값이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K에다 1 집어넣은 값도 n분의 1인데 이때 n이 무한대로 가주면 어차피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예 그냥 x의 제로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요거는 끝이 n이니까 이게 만약에 시그마가 1항부터 2n이면 끝은 2n이 돼야 돼요. 알겠지? x의 n이에요. n 대입하면 얼마예요? n분의 n이니까 1이죠. 1.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 피적분함수. 자, 구간이 얼마예요? 1이죠.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을 이런 애들로 n등분을 했는데 그 n이 무한이 돼요. 무한등분돼. 무한등분된다는 얘기는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걸로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무한등분됐으니까 그래서 요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실수 x에 다 대응될 수 있습니다. 루트 x가 되겠죠. 피적분 함수는 루트 x가 되겠죠. 알았죠? 그리고 이게 구간 폭을 정확하게 n등분했으니까 얘가 그대로 dx가 되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답은 일단 얼마겠어요? 여기저기 지뢰밭 전부 쳐돌고 답은 이거 적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에 x 루트 x죠. 1방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겠죠. 안 봐도 드라마야. 이거는 어차피 답은 3분의 1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문 누구? 아, 김문수. 완전 김문수 진짜 꼴통 같아. 그 얼굴에 그 나는 꼴통이요 막 하는 그게 딱 있어 진짜. 대단해. 자, 그다음 이거요. 이제 오른쪽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보기 싫죠? 저게 눈에 가시 아니냐? 쟤 보내는 방법 없을까? 쟤 어떻게 밖으로 빼낼 방법 없겠냐? 자, 이거는 알아둡시다. 양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요 항상 루트 A 더하기 B보다는 큽니다. 이유는요 이거를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라지 A 제곱에서 라지 B의 제곱을 빼요. 제곱해서 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요? 이게 되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요게 되죠. 두 개 빼면 지워지고 누가 남아요? 이게 남죠. 얘는 0보다 크죠. 둘 다 양수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죠. 따라서 A가 무조건 B보다 크죠. 알겠지? 네. 그러면 쟤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식이요. 요거보다 작아요. 이거보다 작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걔를 똑같이 이 친구를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하고 n분의 1로 나눈 것보단 당연히 작겠죠. 제가. 그죠? 그런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분리해서 하면 됩니다. 봐봐요. 얘를 실제 계산은 이렇게 분리해주면 되죠. 극한 상태에서 먼저 얘부터 이렇게 전개한 거 떼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요거대로 시그마는 이렇게 더하기일 때는 당연히 분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거는 아까 했던 요거와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되고요. 자, 이 값은 요거 어떻게 계산하게요? 겁나 주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게요? 이거 시그마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K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상수. 시그마에 있어서 만큼은 상수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야 돼? N 해야죠. 이렇게. 근데 원래 앞에 또 n분의 1이 또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야, AN의 극한값이 0이면 루트 AN의 극한값은 뭐예요? 얘도 0이겠죠. 그지? 예. 그래서 요 값도 3분의 1로 하고요. 니도 3분의 1로 가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이 친구도 3분의 2로 수령합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알았죠? 할만하죠? 안 되겠다. 딱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5분만 자. 딱 5분만.